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3학번이고요. 하이하크 운영진이자 백준 열심히 풀고 있는 홍익대학교 학생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을 잘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알고리즘 잘하면 당연히 이제 학점 잘 받는 거는 물론이고 좋은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쉽고 아니면 어떤 후원사들은 코딩 테스트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면접 한 번 본 다음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납치 되신 선배님도 한 분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장점들만을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단점을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알고리즘은 공부가 아니라 취미라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백준이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백준 유명하니까요. 백준은 불과 딱 2019년 전만 해도 이런 티어가 없었어요. 대회도 없었고 단순히 그냥 문제만 제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혁신이었어요. 왜 혁신이었냐면 그 전에는 이런 사이트조차 전부 다 영어나 중국어였던 거예요. 이 백준에 나오는 이 티어는 지금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편의성 속에 살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게임처럼 티어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최소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 문제는 아마 골드 3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내린 티어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이 2만 개의 문제 티어를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알고리즘을 적어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PS는 Problem Solving의 이제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그런데 왜 문제풀이를 굳이 이제 좋은 한국말 냅두고 영어로 그것도 약자로 PS라고 하냐? 이거는 좀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제풀이는 일반적인 문제풀이랑 너무 크게 다르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문제풀이는 주어진 문제를 정해진 언어로 시간 제한과 메모리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과 메모리조차도 문제를 푸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수학 문제를 로피탈을 쓰든 뭘 쓰든 그냥 풀면 됐지만 여기서는 그 로피탈을 못 쓰게 하는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로지 로피탈만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제한을 넣을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그 의도들이 이 제한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그런 제한을 보고 아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냈겠구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PS는 일반 문제풀이랑은 다르게 정말 많은 매력들이 숨어 있고 단순한 구현 아니면 특정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에서도 같은 지문을 가진 같은 문제가 조금의 제한만 이 n의 크기라든가 시간 제한만 다르게 나와도 전혀 다른 풀이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 PS를 과연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리즘 잘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알고리즘 열심히 하면 뭐 학점도 잘 딸 수 있고 취업에도 너무 도움돼. 코딩 테스트도 남들이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놀고 먹으면서 프로젝트 하다가 이제 회사 갈 수 있어. 이런 장점들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작 백준을 못 풀죠. 왜 못 풀죠? 재미없으니까요. 재미없으니까 못 풀죠. 그래서 좀 억지로나마 여러분이 처음에 재미를 좀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볼 거예요. 요 4개의 방법이 여러분의 그 지금 딱딱한 사람 뇌로부터 말랑말랑한 코딩 뇌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도전할 만한 문제를 계속 붙잡고 풀어보는 건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요 4가지를 잠깐 기억해뒀다가 차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골드 원짜리 문제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왼쪽 문제는 골드 1이지만 알고리즘 분류가 4개가 있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비트 마스킹, 비트 필드를 이용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웹환원 순회 문제.
나는 여기서 요 네 가지 알고리즘 분류에 대해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계시나요?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말 어려운 알고리즘 분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골드 원짜리 문제를 볼까요? 요건 이제 알고리즘 분류 이분 탐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분 탐색 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꽤 많은 분들이 이분 탐색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른쪽 문제에 바로 도전을 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겠죠. 이분 탐색은 적어도 이제 골드 하위권에서 실버 상위권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골드 원짜리라는 건 단순한 이분 탐색만으로 생각을 할 여지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8시간 정도를 고민하시면 문제가 풀릴 만한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8시간짜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도중에 1시간 만에 이제 그냥 쥐쥐치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풀이를 찾아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은 걸까요? 구글링을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를 얻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8시간 동안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그 8시간만큼의 성취감을 딱 뇌에서 보상으로 줘요. 이거는 한 번 중독되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다면 진짜 막 날 잡고 이제 옆에 커피 한 잔 준비해 두고 문제 하나를 들어가서 알고리즘 분류를 본 다음에 이 정도는 나도 풀 수 있겠다. 근데 난이도가 좀 높네? 하는 걸 정말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거의 무슨 한 4시간짜리 문제를 막 삽질하고 또 삽질하고 아이디어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삽질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한 줄기 스치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얻는 성취감은 진짜 무슨 정말 어려운 시스템 하나 구현한 것보다 더 크거든요. 정말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나라에서 만들어준 합법적인 마약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이 성취감 장난 아니야. 나 다음 문제도 풀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높이고 다음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마음가짐. 두 번째, 문제를 풀고 과정을 리뷰하기. 리뷰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재미없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독서 감상문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독서 감상문 숙제로 내면은 이거 정말 쓰기 싫은데 하면서 대충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하지만 PS에서 과정 리뷰는 그런 재미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벨로그라는 사이트를 일단 추천드리는데, 여기 블로그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개발 내용밖에 없죠. 요게 메인 페이지래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 개발 내용밖에 없다는 건 요게 개발자들만 쓴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뭐 서로 이제 이야기를 올리고 이제 많이 관심받은 이야기는 트렌드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개발에 대한 의지나 이제 PS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불러일으키게 돼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글 읽다가 진짜 하루가 다 지나갈 때도 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고? 얘네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알고리즘? 이러면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갈 때도 있는데, 여기다 글을 쓰시면 여러분은 뭐 디자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쓰셔도 되거든요. 문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리뷰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1시간 전쯤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50분 전쯤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이 틀린 걸 내가 입증을 했어. 이런 식으로 뭐 구어체로 쓰셔도 되고 문어체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카톡 하는 것처럼 막 띄어쓰기 안 하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뭐 시간별로 타임라인을 리뷰해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고, 그냥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성취감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풀었어. 그거를 여기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한 3년 전에는 이렇게 풀었구나.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를 풀면 이만큼의 과정은 다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풀이를 만들 수도 있고, 3년 전에 내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성장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사실 그 알고리즘을 공부한 다음 주가 되면 그 알고리즘을 거의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번 주에 배웠던 알고리즘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리뷰하는 자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는 그런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날리면 안타까우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보여주고 한국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를 늘릴 겸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자원봉사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든 실력 없는 사람이든 리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빠른 GG 치지 않기. 첫 번째랑 너무 관련 있죠. 이제 여러분 100줄 푸시는 분들 중에서 한 98%는 이런 거 쳐본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100준 땡땡땡땡땡 풀이 하이아크 초급 스터디에서 문제 나왔네? 근데 풀기 싫래? 그럼 이제 100준 땡땡땡땡 풀이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 실력 안 느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 성취감을 느낄 새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10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안 풀리네? 그럼 나 이거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힌트를 얻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온전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시간을 희생하고 내 머리에 그 피곤함을 갖게 되더라도 그 성취감을 온전히 얻으려면 여러분은 진짜 자기 힘으로 한 번쯤은 풀어보는 그 경험을 가져야 돼요. 진짜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뇌가 찾아보지 말라고 야 찾아보면 나중에 성취감이 없잖아 이러고 이제 말리게 돼요. 그래서 빠른 GG를 치지 않는 습관을 일단 한번 들여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빠른 GG를 쳐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목표로 솔브닥 티어를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3이거든요. 홍대 3등이긴 한데 한국에서 보면은 400등이죠. 400등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은 솔직히 실력은 아니다. 실력이랑 티어가 비례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한국에서 0.36%. 이런 랭크를 갖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목표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장이 완전 계단형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시작한 게 왼쪽 그래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친구랑 한 달 내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백준 가입해서 골드 찍어 보겠다. 골드 찍으면 이제 너 나한테 소원 하나 들어줘라 하고 그 영재고 다니는 친구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골드 이제 1 찍으면서 내기에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공부할 때 랭작을 한다는 느낌으로 단기적 목표로 삼아도 돼요. 그것도 PS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는 이 하이아크에서 다이아를 갑자기 찍고 싶은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도 하고 싶고 다이아도 찍고 싶어서 그런 두 가지 계기로 인해서 다이아를 한 번에 올라가 버렸죠. 그때는 이제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알고리즘 공부를 했었는데 하루에 16시간 알고리즘 공부하려면은 그냥 독한 마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독한 마음 먹고 하루에 16시간 공부했으면 저 홍대가 아니라 서울대 있었겠죠. 전 절대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즐거워서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제가 홍대에 있다는 게 그 방증이거든요. 홍대에 있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컴퓨터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악을 써가지고 그냥 이제 잠 줄이고 미친듯이 필사적으로 악으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좀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리즘 문제를 딱 처음 보면은 막막해요. 이거는 그냥 비문학 아닌가? 근데 비문학인데 코드로 짜라고? 뭔 헛소리지? 하면서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실버 4짜리 요세푸스 문제. 요걸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읽어보면 이 N명의 사람들이 원탁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앉아있고 양의 정수 K가 주어지면 1번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K번째 사람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제거해서 마지막 한 명을 제거하고 나면 제거한 순서대로의 이제 N개의 순열이 나오죠. 순열. 그래서 그 순열을 출력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말로만 들어보면 뭐 대충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문제 있는 거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작은 n에 대해서 먼저 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바로 점화식 같은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작은 n에 대해서 직접 해보면서 이해하기. 직접 그리고 그림이 편한 사람들은 그려도 되고 수학이 편한 사람들은 식을 세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작은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이제 식을 세우거나 그림을 그리면 상수가 된 무언가로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3개씩 줄여볼 거예요. 8, 3, K가 3인 경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지울 거 3이죠. 1에서부터 하나, 둘, 셋까지 이제 세 번째 있는 거 3이죠. 3 지우고. 또 하나, 둘, 셋. 이제 또 6 지우고. 하나, 둘, 셋. 해서 또 1 지우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3이 사라졌기 때문에 5가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미 사라진 거는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열이 생성되게 돼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이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나면 감이 오죠. 아, 그러면 이제 어떤 n을 가져오든 무조건 되겠구나. n이 k보다 작은 경우에도 요 원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되겠네. 뭔가 나머지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러죠. 이제 여기까지 떠올렸으면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한 거예요. 문제를 전부 다 파악했으면 뭘 해야 되냐? 문제를 구현할 자료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자료 구조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자료 구조는 이제 스택, 큐, 대, 그 다음에 힙, 뭐 좀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세그먼트 트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노톤 큐, 리차오 트리, 뭐 센트로이드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자세하게 보면은 큐 중에서도 원형 큐, 이중 큐, 뭐 이중 원형 큐, 뭐 양방향 큐, 뭐 프리오리티 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것 중에 뭘 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순서를 정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면 이제 떠오르신 분들이 있죠? 네, 원형 큐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 3분 고민을 해봤는데 안 떠올라. 10분 고민해봤는데 안 떠올라. 1시간 고민해봤는데 안 떠올라. 이거는 내가 막혔구나. 자, 요런 사람들은 자료 구조를 더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구조를 만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차마 고민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빠른 GG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초등학생이 나는 이제 오늘 초등학교 6학년 문제집도 풀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랜덤 문제 돌려가지고 풀어봐야지 해가지고 랜덤 문제 돌렸더니 시그마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호는 뭐지 하면서 이제 이 기호 모양 보고 연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를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시그마에 대해서 배우고 풀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고른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땐 이제 아까 빠른 GG 치지 않기 위해서 말했던 백준 땡땡땡땡 풀이 요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문제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와 관련된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최적의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딱 2가지로 제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유형이에요. 요거 이제 좀 머리 아프죠. 벌써 다이아 1이에요. 문제 내용 안 봐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 내용은 쉬워요. 뭐냐면 편집거리를 출력하라는 문제예요. 편집거리의 이제 경로까지. 그러니까 편집거리라는 거는 이제 2차원 DP를 사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보통 2차원 DP를 사용해서 푸는데 그 경로를 역추적하라는 문제는 골드 2에서 골드 1 정도에 포진돼 있어요. 근데 왜 저건 다이아 1일까요? 지문은 똑같아요. 골드 2짜리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메모리 제한이 16MB예요. 자, 16MB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트형 배열이 몇 바이트인지 알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근데 16MB면 인트형 배열을 400만 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400만 개 진짜 개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이 문제의 N 제한은 7만이에요. 그러니까 7만 곱하기 7만짜리를 선언해야 돼요. 49억 개. 49억 개가 필요한데 내가 쓸 수 있는 거 400만 개밖에 없네. 정말 캐릭터형으로 줄여도 4배밖에 안 줄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비트를 써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알고리즘. 여기서는 뭐가 쓰였냐면 히르시버그라는 알고리즘이 사용됐어요. 분할 정복을 2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기상천외한 방법이지만 그거를 딱 알게 됐을 때 기쁨은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고. 진짜 나는 배울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아직 멍청하고 무지한 거에 대해서 난 신기해 감사한다. 이런 환희를 느끼게 돼요. 요거는 좀 딥하게 알고리즘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지를 구했다는 걸 좀 따로 감사하고 있을 테니 알고리즘에 좀 많이 빠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규칙을 찾고 일반화하는 유형이에요. 요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거 사실은 되게 쉬워요. 다이아 3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랭포드 수열이를 혹시 아시나요? 랭포드 수열? 아니면 랭포드 배열? 영어로는 랭포드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랭포드 수열이 뭐냐면 0부터 n, 그러니까 원래 1부터 n까지의 수가 두 번씩 등장하면서 뭐 그 i와 i 사이에 있는 수가 i 개인 좀 신기한 그런 수열인데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n이 5일 때 저 수열이 나오거든요. 0 사이에는 0개가 들어있고 1 사이에 하나가 들어있고 2 사이에 2개가 들어있고 3 사이에 3개, 4 사이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찾아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손으로 작은 n을 주고 해보라고 하면은 한 1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n이 7까지는. 근데 그거를 n이 몇인지 주어졌을 때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라는 거 일반적인 규칙을 찾으라는 거죠.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절대 쉽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이건 알고리즘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수학만 공부해도 한 12시간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거를 한 3일 걸렸거든요. 하이아크 회식 나가는 자리에서도 저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때 이제 썼던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핸드폰으로 풀었거든요. 지하철에서 풀었는데 쓰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지하철 딱 어디에 여기였냐면은 그 삼각지역에서 저걸 갑자기 막 쓰면서 색깔도 칠하고 마지막에 풀었다. 귀엽게 글씨 써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딱 저게 하이아크 그 회식에서 딱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때는 진짜 회식 자리에서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진 못했고 내면적으로 조용히 기뻐했죠. 이게 규칙을 찾는 문제는 정말 보이지 않는 노가다를 하는 것 같지만 규칙을 찾아냈을 때 정말 그 성취감이 크게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고 일반화하는 그런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 지금 당장은 재미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더 다른 게 더 재밌어 보이겠지만 알고리즘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알고리즘 잘하는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도 있고 코딩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이제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리즘 한번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